전북 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남원과 임실, 순창 등 동북권 지역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도 10% 미만이어서 경제 여건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다양화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를 늘리는 김제형 먹거리 종합 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과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정읍 고창 지역 윤준병 당선인이 36년 공직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읍 고창의 현안을 풀어가는 해결사가 되겠다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14일부터 현장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 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남원과 임실, 순창 등 동북권 지역 비중은 12%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역 기업 유치 실적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제 여건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기준 전북 지역 제조업체 6,500곳 가운데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동북권 6개 지역 비중은 12.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동북권 지역의 기업 유치 실적도 전체의 8%에 그쳤고 최근 3개년 동안 동북권 지역에 투자 보조금이 지원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북권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 농식품 산업이랄지 또 관광 산업을 더욱 이렇게 발전, 육성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제조업이랄지 벤처기업 등 이 새로운 기업 또 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 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전북 지역 성장 촉진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보조금 1% 우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과 산업 기반이 부족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북권 지역보다 산업 발전이 더딘 전북 동북권 6개 시군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 발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동북권 6개 시군만의 특성을 살려서 공동 협력해가지고 국책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동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술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더 발전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특히 6개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을 발굴하고 6개 사업의 공통점을 찾아서 상호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동북권 투자보조금 인센티브 추가 지급과 함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산업경제 여건이 서북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라북도 관계자들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동북권 6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요.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실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시에도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동북권 시군의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의 근원이 되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도움이 흡한 전북 동북권 지역.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다양화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를 늘리는 김제형 먹거리 종합 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층과 여성, 중소농의 소득과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김제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의 한 채소 재배 비닐하우스. 어르신 두 분이 쭈그려 앉아 쌈채소를 수확합니다.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데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더 줄면서 시름이 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소농의 건강한 먹거리가 지역에서 더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지자체가 마련 중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팔로가 참 어려웠는데 농산물의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고령의 농민이나 여성 농민 등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 체계가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중심 역할을 하는 이른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지어질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최근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연중 공급하고 중소농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 김제시 푸드플랜 추진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1헥타 미만 작은 규모 농가는 63% 정도, 지역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이용되는 비중의 경우 23%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부터 특별팀을 꾸려 먹거리 종합 계획을 마련한 김제시는 올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재단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가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경찰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살인사건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31살 최모 씨와 접촉하거나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여성 청소년계 소속 경찰관들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미 밝혀진 2명의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중순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34살 여성 A씨와 29살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하천 인근과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의 추정대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면 이번 사건은 연쇄살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청년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아내인 B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 국적인 이들은 인출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서 전달받은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총책에 전달한 돈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0대 청년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이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후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우리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담에 나선 정읍 고창 윤준병 당선인은 36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읍 고창의 현안을 풀어가는 해결사가 되겠다 밝혔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삼선을 역임한 유성엽 의원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69.78%의 높은 지지율로 정읍고창 지역구에 당선한 윤준병 당선인. 36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읍고창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 신인으로서의 포부도 나타냈습니다. 행동은 품격 있게 하되 일은 열심히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명 돈이 되는 농어축 산업지원 정책은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1호 법안입니다. 농수산물을 제때 제가격에 파는 방안과 함께 농업인 공익수당 현실화에 대한 견해도 펼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윤 당선인. 정읍고창 지역 관광 인프라 확대와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마무리해서 국도 지방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게 1차적인 과제고요. 윤 당선인은 자신의 몸을 숙여야 물을 따를 수 있는 주전자처럼 지역 발전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윤준병 당선인 편은 15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14일부터 현장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정읍시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정읍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을 포함해 모두 11만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용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대형마트나 온라인 매장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좀 수령을 하셔서 우리 지역 경제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비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원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면서 지급이 78%가량 완료됐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남원시는 정부의 계획보다 지급 시기를 2주가량 앞당겨 당일 신청과 함께 동시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총 지급 대상 가구는 3만 9천여 가구로 현급 지급 대상은 1만 900여 가구이고 선불카드 지급 대상은 2만 8천여 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커피를 사시면서도 카드가 있어서 디저트까지 사시는 효과를 해서 매출의 상승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입장으로서는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요.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창군은 고창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상 군수와 고창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43명은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본인 해당분을 고창군 장학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성을 모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자발적 기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서울 이태원과 인근 지역을 방문한 거주자 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신고한 주민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는 원어민 교사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방문일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조치했고 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추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읍시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곳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운영을 재개한 시설은 내장산 귀감약수와 정읍 사달림약수, 수성 청정약수, 용혈약수 등 4곳입니다. 정읍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급수시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민방위 급수시설은 연간 생수 23만 4천 톤을 공급해 전쟁과 국가 비상사태 등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개발한 시설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흐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남원과 임실 15도, 김제, 순창, 정읍, 고창은 16도, 부안 17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 18도, 남원, 순창 19도, 김제와 고창은 20도, 부안 21도, 정읍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요. 세차도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새벽부터 밤까지 내리는 만큼 우산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맑은 날씨를 보기 어렵겠습니다.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